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해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사과를 하면 안 된다. 사과를 하면은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마녀사냥하는 것처럼 답변 사과 내용에 대해서 또 파고들 테니까 계속 캐고 그런 행동을 벌일 거니까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총선 전국에서 완전히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블랙홀을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과를 하면 안 되는데 다만 상황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 이 상황을 자세히 잘 설명을 해서 국민이 납득을 하면 이건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것은 서울의 소리라는 그 좌파 유튜브 매체, 그 전에 이 서울의 소리는 대선 때 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음, 이 함정을 파서 녹음을 한 바로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명수라는 사람인데 이 서울의 소리 직원이죠. 이명수 씨가 그때 7시간 녹음도 했고 지금도 이 함정 몰카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덫을 놨죠. 덫을 놓으면서 약한 고리, 김건희 여사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재형 미국의 목사라는 미국에 사는 목사 최재형 씨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최재형도 이명수처럼 이 김건희 여사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죠. 그래서 함정 몰카를 가지고 이 미끼를 딱 투척을 해서 미끼를 물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미끼를 물도록 한 거죠. 그냥 가방을 거의 투척하다시피 놔두고 온 식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끼를 들고 나올 때까지 1년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2022년 9월 달에 이것이 촬영이 됐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들고 나오면은 그 공개석상에 김건희 여사가 이 미끼, 그러니까는 명품백이라는 디올백을 들고 나오면은 그것을 동시에 터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건데 이걸 들고 나왔다. 자, 그렇게 해서 극적 효과를 노리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포장을 뜯지 않았겠죠. 않아서 이거 들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사용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사용 안 했으면은 이것은 명품백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고 다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총선은 다가오고 뭔가 악영향을 미쳐야 되겠고 그리고 또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그것이 국회에 자동 상정되는 12월 이 시점에 맞춰서 소위 이것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약한 고리가 뭐냐? 약한 고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약한 고리를 어떻게 파고들었느냐? 자, 바로 가정사입니다. 가족사. 김건희 여사의 가족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이명수가 그때 김건희 여사의 가족사를 파고들어서 접근을 했고 이번에는 또 이명수의 사주를 받은 최재형 씨가 또 가족사를 가지고 파고든 거죠. 월간조선에서 오늘 이런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불법 몰카 공작 몸통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 선친 중3 때 여윈 사실 알고 있었다. 부모 영에서 돈 뜯은 보이스 피싱 가해자는 떵떵거리는데 쏘은 게 잘못이라고 비판받는 피해자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 불법 몰카 공작 몸통이죠.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여사가 어린 시절 선친을 여윈 사실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소리 측이 몰카 공작의 주연으로 내세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최재형 목사가 선친과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 인연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양평에서 같이 살았다.
그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은 선친과 인연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선친이 김건희 여사가 아직 어린 시절에 여인 사실까지 다 알고 접근을 했는데, 이걸 이명수가 다 뒤에서 코치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한 이유,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최재형이 미끼를 물리기 위해서 접근을 했죠. 그리고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일찍 잡고 한 선친 이야기를, 가족사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히 크다. 그것을 이명수가 알고 이것을 악용을 한 겁니다. 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그때 2021년 7월 12일에 공개된 것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명수가 그때 함정몰카 기획자인 이명수가 덫을 설치를 해서 녹음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명수가 접근을 할 때도 모친 최원순 씨와 관련된 이런저런 억울한 것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 직업이나 가족을 이용을 한 것이죠. 거기 7시간 녹취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가 자기 편한 사람, 자기 편이라고 믿고 이명수가 그렇게 속였죠. 이명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가운데 이런 말도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엄마가 아빠께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한이 맺혀가지고 저희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불쌍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불쌍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저 중3 때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경계를 푼 거죠.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명수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명수가 맞장구를 칩니다. 나하고 저는 1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집안에 슬픔이 있어서 엄마 42살 때 혼자 돼가지고 엄마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또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 이명수가 또 맞장구를 칩니다. 42살의 가부가 되셨구나, 어머니가.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이런 대화가 있는데 이 7시간 녹취록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그때 이명수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겠다. 내가 언론사 기자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적인 대화를 다 녹음해서 나중에는 MBC의 자판 매체가 돼버린 MBC에 넘겼어요. MBC가 그것을 참 어처구니 없게도 그걸 방송을 했죠. 일개 유튜브에서 함정을 파서 녹음을 한 것을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방송을 했습니다. 대선 때죠. 그것도 대선 때.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는 대선 때 이 7시간 녹취록을 깠는데 서울의 소리와 이명수는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어 보려고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입혀서 이재명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 공작을 벌였습니다. 이 녹취록이 MBC를 통해 방영이 됐는데, 그런데 방송 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알맹이가 없다. 그 대신 김건희 여사의 털털한 성격 뭐 이런 것이 오히려 화제가 되면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원수가 확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가족에 대한 애틋한 정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접근한 겁니다. 불법 몰카 공작, 이번에 일어난 불법 몰카 공작의 골자도 비슷합니다. 이 재미교포 목사 최재형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 공모해서 김건희 여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이것을 명분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주려고 한 사건이죠.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월 17일에 그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 서울의 소리 백원종 대표 그리고 이명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022년 1월 17일입니다. 대선 전이죠. 자, 그런데 서울의 소리 쪽의 사주를 받아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처음 접근한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1월입니다. 2022년 1월. 그리고 최재형은 자신을 양평에 있을 때 이 김건희 여사 선친의 지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만 보면 2022년 1월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쪽에 제기를 했고, 최재형이 이때 바로 그 1월에 선친의 지인이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 쪽이 자기들에게 1억 원 소송을 했다고, 보복하려는 듯한 그 냄새가 난다. 자, 월간조선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3일 그러다가 최재형이 이명수가 사준 이 디올 가방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죠. 또 이명수가 마련해준 초소형 이 시계 몰래카메라로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을 했고, 이 영상이 2023년 11월 27일 작년 말에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가 된 거죠. 자, 근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11월 27일에 공개가 됐는데 유력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를 않았죠.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게 공개된 지. 그러니 유력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고 또 이게 이 몰카 함정을 판 거라고 하니까 그 언론에서 안 다루는 겁니다. 그걸 민주당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도 안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잠잠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태경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하고 또 새로 영입한 사람들, 뭐 이상민, 이수정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김경률 비대위원으로 들어온 김경률이 나서서 문제를 오히려 더 부추겨 버립니다. 민주당에서 제대로 쟁점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영입된 사람들 그리고 하태경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추기고, 김경률이 마리 앙투아네트 여기가 또 비교를 하는, 그래서 다시 이것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버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는 이 디올 가방을 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부속실에 그대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반환 선물로 분류돼서 용산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자, 월간조선이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안 뜯었으니까는 들고 나올 일이 없죠. 들고 나올 일이 없으니까 1년 4개월 동안 미끼를 들고 나오기를 기다렸던 서울의 소리 쪽이 더 이상 총선도 다가오고 뭔가 한 건 해야 되겠고 하니까는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보면은 김건희 7시간 녹취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에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 7시간 녹음,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소송까지 당하고 서울의 소리가 위기에 빠지니까 앙심을 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와 손잡고 김건희 여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작을 펼친 거다. 자, 이렇게 월간조선은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의 소리와 친민주당 세력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과정은 다 생략한 채 그냥 영부인이 디올 가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던져놓고 온 겁니다.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당내 사람들이나 일부 국민들께서 진실을 잘 모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황들을 그러니까 가족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고, 이것을 1년 4개월 동안 미끼를 물기를 기다렸고,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제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월간조선은 기사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부모를 향한 자식의 애틋한 마음 또는 그 반대의 마음을 악용해서 현금을 뜯어내는 보이스 피싱 수법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식과 부모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이런 애틋한 존재인데, 자, 불법 몰카 공작도 이번에 부모를 이용을 했죠. 선친을 이용을 했죠. 어머니까지 다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해자는 떵떵거리면서 다니는데, 서울의 소리나 이명수나 이 최재형 인터뷰도 막 합니다. 언론에 떵떵거리면서 다니는데 그 피해자는 악마화가 되고 있는 셈이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것을 김건희 사냥
피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진상을 밝힘으로 해서 여론을, 민심을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게 없으니 오늘도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더 뭐 60몇 %뭐 이렇게 나온다. 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도 비슷한 거죠. 이게 얼마나 그 악법이고 선거용인지를 다 설명을 하고 하면은 아마 그 비율이 줄어들 테고 지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명품백 파동 이것도 소상한 현장 검증 같은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